이게 지금 어떻게 봐도 전두환과 하나회의 쿠데타를 모방했어요. 1공수, 9공수, 그 다음에 구보병사단 출동시킨 거. 방첩사령부는 옛날에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이 보안사가 기무대가 됐다가 이름이 방첩사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계엄사령부 포고문을 보면 5.17 비상계엄 확대와 너무 유사해요. 네, 신사임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 그리고 유신 사무라이 박정희라는 책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윤석열 포함해서 호칭을 생략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은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될지 내란수계라고 불러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내란수계라고 불러야 되겠죠. 예, 하지만 이런 반란자 놈 새끼라고 부르고 싶지만 그냥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관대하니까요. 제가 비상계엄 선포 소식 듣자마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윤석열 이렇게 써놨는데 그때 이제 그거 보고 새벽에 친구들이 며칠 전화해가지고 야 대선아 그거 빨리 내려라. 무슨 일 생길지 모른다. 막 이랬었는데 제가 안 내렸어요. 안 내린 이유가 용감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3일 천하일 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저보다 중요한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그 사람들 다 잡혀가려면 3일 천하 끝나기 전에 저까지 절대 순서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3일 천하는 될 줄 알았는데 6시간 천하가 될 줄 몰랐어요. 정말 허무하게 끝났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제가 있는 여러 개의 단톡방도 그렇고 인터넷 여론도 그렇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에 반응은 우리나라 큰일 났다. 어떻게? 무서워. 이런 반응이라기보단 윤석열 끝났네 라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윤석열 끝났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반응을 보고 우리가 정말 선진국이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될 일 안 될 일이 뭔지 다 알고 다 예상한다는 거죠. 정말 민주주의 선진국이에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스무스하게 6시간 만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끝낸다는 게 이게 다른 나라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미국도 불가능할 거예요. 미국도 국회를 점령해라 사건 때 그 몇 날 며칠이 가도록 해결을 못했단 말이에요. 한국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세계적인 개망신이자 세계적인 자랑거리인 특이한 사건이에요. 해외 외신도 둘로 나뉘죠. 조롱 아니면 경외심. 예, 중간이 없어요. 뜨하냐 아하냐. 예, 역시 아니면 아의 민족입니다. 우리 미지근한 거 싫어요. 예, 계엄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망신이고 국격의 하락이죠. 그리고 국익의 엄청난 해이고 지금 국익의 해를 우리가 거의 지금 시간 단위로 국익의 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한편 계엄을 6시간 만에 저지한 건 대단한 일이죠. 특히 대단한 건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는 거. 아무도 다치지 않았는데 뭐 찰과상 입은 사람 한 명 없어요. 예, 이빨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건 대단하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시간이 하루 지날수록 한국의 국가 신용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찌 될지 모르고 윤석열과 여당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요. 이미 윤석열은 어떤 황당한 결정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란 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내란 수괴예요. 내란 수괴이고 실패한 내란을 일으켰는데 대통령 자리에 있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굉장히 아이러니한 취약한 상황에 지금 놓였습니다. 국가의 운명이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인데 빨리 하야를 하든 탄핵이 되든 뭐 둘 중에 하나 빨리 이 교통정리가 돼야 될 텐데 하야를 할 리는 없어 보이고요. 이 사람이. 예, 탄핵 빨리 해야죠. 무슨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급하게 했을까요? 솔직히 윤석열의 마음은 제가 도무지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봐도 전두환과 하나회의 쿠데타를 모방했어요. 1공수, 9공수, 그 다음에 구보병사단 출동시킨 거. 그 다음에 이제 방첩사령부는 옛날에 전두환이 쿠데타 일으키기 전에 보안사령관이었잖아요. 이 보안사가 기무대가 됐다가 이름이 방첩사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이 동원하려고 했던 부대들, 공권력들이 너무 판박이고요. 더군다나 계엄사령부 포고문을 보면 5.17 비상계엄 확대와 너무 유사해요. 5.17 비상계엄 확대 바로 다음 날인 5.18에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 터졌던 거거든요. 예. 윤석열이 모델로 삼은 50 신군부 사역은 제4공화국 헌법일 때 군사반란에 성공했죠.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50을 무너뜨리고 세운 6공화국 시대예요. 60 헌법은 여러 가지 맥락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맥락은 다시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반란 세력이 결국 성공하기까지 덫이 상당히 촘촘하게 설계돼 있어요. 윤석열 여기에 걸린 거예요.
이 국회 재가를 얻어야 된다는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공화국 시대에 성공했던 쿠데타를 모방을 한 거예요. 육공화국 시대에. 그러니까 육공화국 체제에서 사공화국 체제를 전복했던 반란을 모방해서 될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기이한 일이죠. 그리고 과거와 현재가 다른 게 뭐냐면 과거에는 미디어 환경이 지금보다 훨씬 단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제할 수 있었어요. 가령 전두환 노태우 일당이 광주에서 벌인 일을 광주를 제외한 다른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어요. 운동권, 학생 운동권을 제외하면. 그렇지만 지금 과연 어떻게 미디어를 통제하려고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50 정권 이후에 한국에는 87년 6월 항쟁에 성공했죠. 그 다음에 2016년 촛불 집회에서도 성공했죠. 그러니까 전두환의 1.11 군사 반란과 5.17 비상계엄 확대, 내란을 레퍼런스로 삼았는데 그 정작 본인들이 따라한 전두환 이후에 한국인은 부당한 권력을 관저에서 끌어내리는 경험을 2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요. 그 비상계엄 6시간 동안, 6시간 만에 해제된 그 6시간 동안 시민들이 불과 수천 명의 시민만으로 일사불란하게 계엄을 해제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하면 할수록 뭐든지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일당의 착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또 하나의 착각은 북한입니다. 자, 여러분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할 때 어떤 상상을 하면서 폭격했나요? 우리가 큰 거 한 방 날리면 미국이 어이쿠야 하고 놀래가지고 아 정말 곤란에 빠진 미국은 겁쟁이니까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해주겠지. 이게 진주만 폭격 이후예요. 그러면서 했단 말이 뭐냐면 미국인들은 우리 일본인처럼 정신력이 강하지 못해서 힘은 세고 덩치는 크지만 나약해서 우리가 원하는 협상을 해줄 것이다. 결론은 어떻게 됐죠? 미국한테 아주 그냥 짓밟혀버렸죠. 네. 맹목적인 파시스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이 예상한 대로 움직이거나 예상한 대로 가만히 있거나 그러다가 나의 계획대로 두들겨 맞고 패배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윤석열은 북한의 강력한 도발을 유인하기 위해서 북의 선제 도발을 감행했죠. 그 뭐냐면 북에 평양에 무인기 날렸잖아요. 그거 지금 보니까 정황상 거의 100%만. 그리고 북한에서 오물풍선 날린 지점을 원점 타격하라. 전쟁 시작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게 지금 드러난 상태잖아요. 그 원점 타격 명령을 군 지휘관이 거부해서 지금 그 사태가 안 일어난 거잖아요.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해서 국지전 상황을 만들고 그걸 핑계로 비상계엄을 실시하려고 했었던 거죠. 이게 지금 비상계엄 선포 3주 전에 있었다고 하는 일입니까? 자, 그런데 북한이 무슨 고깃덩어리도 아니고 왜 윤석열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북한은 이렇게 할 거야. 누구 맘대로요? 김정은이 뭐라 그랬습니까?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나는 대한민국을 공격할 생각이 없다. 그리고 윤석열은 온전치 못한 사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김정은은 나쁜 사람이지 바보가 아니에요. 북한은요. 자신이 설계한 판에서만 움직이고 도발하는 나라지 남의 설계에 알면서 동원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북한이 내 뜻대로 안 움직이지? 라고 윤석열은 생각을 했겠지만 북한은 당연히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죠. 그리고 윤석열 일당의 착각 또 다른 것이 386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요. 실시간 외신 보도 영상을 보고 되게 웃겼는데 경찰이 국회 정문을 막았습니다. 이제 어떡하나요? 이러는데 의원들이 막 옆에서 담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 보도 기자가 담을 넘고 있네요. 86 의원들 태반이 운동권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이 정말 선수야. 담을 못 넘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옛날에 그 운동권 용어로 도발이. 이 사람들이 다 도발이 수재, 영재, 천재들인데 대학 시절에 경찰 곤봉에 머리 터지고 죄루탄 마시고 하면서 총장실 점거하고 거리 점거하고 데모할 거 다 하고 이런 현장 투쟁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지금은 법의 보호를 받는 국회의원들이에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건데 이 사람들 심지어 지금 의원이라니까요. 윤석열은 운동도 안 해봤죠. 사시 준비만 했었잖아요.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 그러니 군병력, 국회의원, 일반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일지에 대한 아무런 감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고문이라든지 최루탄이라든지 이런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던 시절에 약자로서 포괄적인 유신 정권 그리고 옹공 정권에 저항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국은 이미 선진국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선진국의 국회의원이 됐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 정도 퍼포먼스를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한심해요. 이재명 대표는 학창시절의 운동권은 아니었지만
변호사 되고 나서 이분이 뭘 했냐면 성남 철거민 투쟁에 몸을 담은 전력이 있어요. 그래서 유튜버가 브이로그 하듯이 담 넘는 거 유튜브에 실시간 중계하면서 넘는 거예요. 이재명은 이 사람 보면은 운동하고 거리가 먼 몸이잖아요.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이재명 대표. 그런데도 이 정도는 브이로그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도대체 윤석열은 남들의 실력을 뭘로 본 것인가? 저는 86 정치인을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인데, 윤석열이 시대착오적인 판단을 한 이 상황에 이분들이 본인들의 내공의 가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정말 오랜만에 들었어요. 현재 OECD 국가의 국회의원 집단 중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상황에서 이 정도 판단력과 민첩성을 보여줄 집단이 있겠어요? 없어요. 유럽의 68 혁명 세대는 죽지 않았으면 지금 다 얌로원에 있어요. 우리 87 혁명 세대는 현직 정치인들이에요. 현직 의원들이에요. 윤석열이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야당 의원들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이게 외국에서는 로스트 테크놀로지예요, 이미. 우리나라는 너무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아직 팔팔해서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윤석열은 고려를 못했던 거죠. 윤석열과 내란 일당의 착각 또 다른 것이 세상은 게임이 아니에요. 전 이 사람들이 세상을 게임 화면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엄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계엄 시국이 돼서 정말 자기에게 아무도 저항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게 이상해요. 마치 게임 설정이나 맵을 클릭해서 바꾸는 느낌이에요. 자, 군인들이 기계적으로 명령에 따를 거라고 생각한 것도 지휘관부터 일선 병력까지 무슨 게임에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이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게임 유닛처럼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국민들, 어떤 국가 기관들, 시설들 이런 게 게임에서 보여주는 NPC처럼 보였나 봐요. 그리고 아닌 말고잖아요. 6시간 만에 계엄 취소한 거 보면 이번 판은 틀렸네 하고 마치 스타크래프트 하다가 지지치고 한 판 더 해. 저 약간 이런 느낌 나거든요. 아마 이 느낌 때문에 제가 2차 계엄, 3차 계엄을 지금 굉장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게임을 다시 컴퓨터 켜고 언제 다시 게임에 접속해서 시작할지 모르기 때문에 2차 계엄, 3차 계엄이 지금 우리는 걱정해야 된다. 그리고 이미 정치적으로 끝났는데 지금 본인은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버티고 있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친위 쿠데타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군인이 시민을 향해서 무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교양이 이미 군인에게도 함양돼 있어요. 이게 미얀마와 우리의 차이예요. 시민을 해칠 수 없다는 게 상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군대는 시민 상대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몸으로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보세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우리 생중계 됐던 거 보면. 시민도 알고 군인도 알고 서로 알고 있다는 것도 서로 알아요. 사상자가 나오기는커녕 찰과상 입은 사람도 없다니까요. 자, 한국은 더 이상 군사 쿠데타가 불가능한 나라, 보편적 상식인데 이 상식을 윤석열과 이 내란 일당들 몇 명만 몰랐던 거예요. 자, 과거였다면 자기가 쿠데타군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그 병력은 반드시 쿠데타에 성공하려고 노력해요. 시민을 주업해줘. 왜냐하면 실패하면 자기가 반란군이 돼서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시대를 이미 수십 년 전에 넘겼어요. 여러분 707 특임대 찍힌 영상 다들 봤을 텐데 여러분 한국은 핵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빼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지닌 나라예요. 그런 나라의 최상위 전력이 707 특임대예요. 한 명 한 명이 초특급 전사예요. UDT가 우리에겐 유명하지만 UDT가 유명해진 건 아덴만 여명작전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고 이래서 유명해졌지만 UDT는 해군이죠. 707 특임대는 육군이고 두 특수부대의 수준은 거기에요. UDT와 707 부대는 둘 다 세계 10대 특수부대 안에 들어와요. 10대 특수부대 안에 누가 들어가냐? 미국의 네이비실, 그린베레, 우리나라 UDT, 707, 그 다음에 튀르키예 그 특수부대가 들어가고요. 튀르키예 특수부대가 그렇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SAS, 프랑스 외인부대. 북한도 아마 들어갈 거라고는 하지만 전력이 이렇게 계측될 정도로 노출된 적이 없어요. 북한의 특수부대 워낙 비밀스러워서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부대예요. 한마디로 인간 병기들이에요. 여러분 707 특임대가 창문 깨고 건물 안으로 진입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2초 걸려요. 그리고 그렇게 들어가서 건물 내부를 진압해서 클리어하는데 1분 걸리는 사람들이에요. 707 특임대는요. 옥상에서 밧줄 하나만 있으면 옥상에서 거꾸로 건물을 타고 내려올 때 뛰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전력 질주하듯이. 근데 그런 병력이 그 국회 창문 깰 때
세워라, 내워라. 이래서 팔꿈치로 쿵, 쿵 이러고 깨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창문을 깨서 안으로 진입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창문 깨고 안으로 집는데 2초 걸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총을 건네고 안에서 총을 받아주고 또 손을 이렇게 잡아줘서 응차 이렇게 들어오고 또 그 뒷사람도 그렇게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의도적인 태업이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일선의 현장 지휘관부터 휘하 장병들까지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 한 명 한 명이 뭐가 되고 안 되는 일인지 다 아는 거고 다 눈치코치. 그리고 시민들하고 몸싸움 할 때도 시민들하고 진심으로 몸싸움을 했으면 거기 뭐랄까 거기 시민들 한 사람당 1초 만에 KO 돼요. 네, 그렇지만 일부러 져주는 거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욕은 하지만 밀었다가 당겼다가 밀었다 당겼다 이렇게 눈싸움을 하는 건데 그야말로 그 눈치코치의 어떤 그런 현장이었죠. 네. 그런데 시민들하고 몸싸움하면서 밀었다 하는 거 그야말로 이 육체를 쓰는 거 실력자들만 가능한 거죠. 정말 이 사람들이 선수들인 거죠. 이것도 재밌어요. 경찰이 국회 정문을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명령이니까 안 따를 순 없고 그래서 정문을 막았는데 경찰들도 뭐가 뭔지 다 알았던 거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다 담을 넘어갔잖아요. 그 말은 담장에는 병력을 일부러 허술하게 배치했다는 뜻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군경 지휘관부터 일선 병력까지 이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공유하고 행동했는데 그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제는 선진국의 교양 있는 시민이 다들 됐기 때문에 다 뭐가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런 사람들을 무슨 게임 유닛으로 생각한 거란. 마우스 우클릭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 어떻게요? 어떡합니까 이거? 진짜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이미 국가 신용도는 낮아졌고 정치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나라가 됐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은 물론이고 해외 어느 국가로부터도 지금은 외교 협상의 상대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환율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2의 IMF가 하루 이틀 차이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우리나라가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탄핵 표결을 거부한 여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고요. 저는 이게 매국노지 뭐가 매국노인가 싶어요. 정말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군인과 시민 모두 서로 충돌을 최대한 피하려고 했던 게 실패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요? 얼굴만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도 군인도 학생도 다 이제 교양 있는 선진국 시민이에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여러 번 성공시켜본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은 이만큼 높아요. 근데 높으면 뭐해요? 대통령이 저라면 마치 우리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정말 아름답게 빚어낸 어떤 도자기 같은 그런 작품을 5살 어린 아이가 그냥 마룻바닥에 집어 던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라 어떻게 될지, 정말 며칠 차이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는 만약에 국힘이 한 번은 그 탄핵 표결을 거부했는데, 그 일주일 사이에, 만약에 일주일 격차를 두고, 그 탄핵이 일주일만 늦어진 거라도 하더라도 그 일주일 사이에, 누수되는 우리의 국익과 이 위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말로 사명감이 없고, 정말로 애국심이 없는 그저 이익을 위해서 모인 중장기적인 혹은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한시적인 사익추구 집단이라는 사실을 본인들 스스로 너무 여실히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은 법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당입니다. 본질상 떴다방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떴다방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부동산 떴다방에 모인 사람들 전세 사기 놓는 사람들, 기획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이익이 없는 곳에 가겠어요? 자기 사익이 없는 곳에 있겠냐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국회에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치인이라고 불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할 수 없고, 너무 화나네요.